북한이 지난 26일 쏘아올린 발사체가 신형 방사포가 아닌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연습 종료를 전후해 북한이 추가 도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동안 군은 무엇을 했냐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전력 차원뿐 아니라 병영 문화 혁신과 방산비리 근절 등을 망라한 강력한 국방개혁을 지시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과 현장 예매로 추석 연휴 기간에 기차표를 살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경부선과 경전선, 동해선과 충북선, 내일은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과 중앙선 등의 예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내리던 비가 대부분 그치고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까지, 강원 동해안 지역은 낮 동안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북한이 지난 26일 쏘아올린 발사체가 신형 방사포가 아닌 탄도미사일이라고 군 당국이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기존과 다른 형태로 미사일 도발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26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의 고도와 비행거리, 발사 각도 등 초기 데이터는 300mm 방사포와 비슷했지만 한미 군 당국이 추가 분석한 결과 탄도탄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발사체의 속도가 방사포보다 빨랐던 것이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 재원에 관해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2014년 8월 발사했던 KN-021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군사 분계선에서 쏘면 각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나 경북 성주 사드기지 인근까지 타격하기 위해 고의로 발사 각도를 낮췄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점 고도가 50km인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탄도미사일은 요격 회피 기동과 저고도 비행이 가능한데 북한이 우리 요격망을 회피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 직후 탄도미사일로 추정한 미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방사포로 판단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당국은 지난해도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 ER 미사일을 노동미사일로 오판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르면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끝나는 이번 주를 전후해서 다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풍계리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윤지윤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의 이른바 벼랑 끝 전술이 김정은 집권 초인 지난 2013년과 비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연습 종료를 전후해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훈련 잔여 기간이나 9월 9일 북한 정권 창립일 등을 계기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개발 중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수준에 대해선 지난 22일 김정은이 화학재료연구소 방문 당시의 사진들을 보았을 때 탄두 첨두부가 뭉툭한 모양으로 뾰족한 모양의 최신식 재진입체에 비해선 기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후 일부 수출 품목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주민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총 14번의 공개 활동에 나섰는데 이는 예년의 절반 수준이라며 외부에 모습을 공개하지 않는 동안 화성 14형 시험 발사 등 도발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동안 군은 무엇을 했냐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강력한 국방개혁도 주문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위한 예산 지원과 군의 혁신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강한 군대가 평화를 만든다라는 명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합니다. 비공개 토론에서는 북한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의문이 든다. 남한 GDP가 북한의 45배에 달해 절대 총액으로 우리 국방력이 압도해야 하는데
그런 자신감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삼축 체계 구축과 전시작전 통제권 완수가 왜 늦어졌는지 살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력 차원뿐 아니라 병영문화 혁신과 방산비리 근절 등을 망라한 강력한 국방개혁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방산업체와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방산비리는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 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건절시켜주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황골 탈퇴할 수 있도록 공세적인 한반도 전쟁 수행 개념을 정립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에 대한 적의 공격을 전면전으로 간주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서 이 부회장 측이 어제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특검 측도 조만간 항소장을 낼 방침입니다. 핵심인 뇌물 혐의를 포함해서 5가지 혐의 모두를 놓고 양측이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항소심에서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우선 1심 재판부가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다소 모호한 말이지만 포괄적 현안은 이건희 회장 와병 이후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작업이 삼성의 현안이라는 겁니다. 묵시적 청탁은 삼성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깔려 있었다고 본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삼성의 현안 문제가 경영권 승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상호 인식이 공유되었다는 것이 묵시적 청탁으로 본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그룹 안팎에서 이 부회장이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어 별다른 승계 작업이 필요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뇌물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투게 될 전망입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범죄지만 1심 재판부는 민간인인 최순실 씨가 돈을 받았더라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모두 정황 증거들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1심 재판부가 뇌물이라고 인정한 정유라 씨 승마훈련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강요에 의한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죄로 인정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두 재단을 위한 지원도 경영 승계를 대가로 준 돈이었다며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법리 다툼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과 주변 지역에 엄청난 폭우를 뿌리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루이지애나주에도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대도시 휴스턴은 허리케인 하비가 몰고 온 폭우로 사실상 거대한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텍사스 일부 지역은 성인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휴스턴 주변에서 대피한 주민은 이미 3만 명을 넘었고 26만 명 이상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ome of our neighbors are still back there on the rooftops. We saw the boat come by first and we took the first chance we could get out of there. 주요 고속도로와 휴스턴 인근 공항 두 곳도 폐쇄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수지 댐 두 곳이 방류를 시작하면서 휴스턴 도심의 수위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휴스턴 일부 지역에는 지금까지 최대 76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기상 당국은 열대 폭풍 하비가 다음 달 1일까지 최대 630mm의 폭우를 더 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재민이 4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텍사스주는 주 방위군 12,000명 전원을 투입해 재난 방지와 인명 구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텍사스주에 인접한 루이지애나주에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수해 현장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휴스턴에 거주하는 한인은 3만여 명에 이르는데 아직까지 한국인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 휴스턴 총영사관은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 대표가 취임 첫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나 민생과 국익을 강조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정책 연대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모두 참배했습니다. 국회로 돌아와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쟁 상대는 외부에 있다며 한자 성어인 동욕 자승을 인용해 당의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당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하라는 요구이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하라는 명령입니다. 또 민생과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날선 비판으로 강력히 저지하는 강한 야당을 선언했습니다.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 견제의 역할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원칙, 명료한 대안을 가지고 비판하겠습니다. 인사차 찾은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만나서는 반대로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일정이 맞지 않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표를 모두 만났습니다. 특히 바른정당 이해운 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한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18세 선거연령 인하, 그리고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하는 거, 이 세 가지 정도는 대표님도 생각이 같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안 대표도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고 화답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 연대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MBC 뉴스 현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파리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후속 협상에 대한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 그 가운데 있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무려 열흘을 쉬게 돼 역대 최장 연휴가 될 전망인데요. 해외 여행객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조수련 씨.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를 앞두고 벌써 마음이 들뜹니다. 1년 전부터 친구들과 준비해온 홍콩과 마카오 여행을 마침내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휴가 이번에 정말 너무 길어가지고 준비를 딱 이렇게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되게 친구들이랑 먼저 비행기 표부터 숙박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사 콜센터에는 연휴 상품을 문의하는 고객들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패키지 상품은 어차피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제가 항공좌석만 먼저 확보해 놓을게요. 그래서 일정표 살펴봐 주시고. 여행사 측에서도 유례 없는 추석 연휴 대목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10월 6일에서 7일 날 떠나는 거 있잖아요. 이 여행사의 연휴 기간 상품 예약은 이미 지난해 추석 연휴 때보다 배 가까이 늘었는데 유럽, 미국과 같은 장거리 여행이 크게 는 게 특징입니다. 평소 대비 많이 긴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 못지않게 유럽이나 미주 등의 장거리 지역 인기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10월 2일이 아직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확정될 경우 여행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 현재 연휴 기간에 대부분 항공권은 매진되고 고가 항공권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연휴 앞뒤로 하루 이틀 휴가를 내 평일날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권은 예매가 가능합니다. 또 추석 당일 이후 연휴 후반에는 아직 예약 가능한 상품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정재윤입니다. 미국이 시위 진압 경찰의 중무장 정책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장갑차나 수류탄 발사기 같은 군사 장비를 시위 진압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테네시주에서 열린 경찰 공제조합 회의에 참석해 군의 잉여 장비를 경찰에 공급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1033 프로젝트로 불리는 시위 진압 경찰의 중무장 정책을 2년 만에 부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He is rescinding restrictions from the prior administration that limited your agency's ability to get equipment through federal programs, including life-saving gear. 세션스 장관은 새 행정명령이 치안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공공의 안전 앞에 피상적인 우려를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중무장으로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가 격화하고 시민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미국 언론의 지적보다 공공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비무장 흑인 청년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뒤 백인 경찰이 불기소 처분되면서 전국적 시위로 번진 이른바 퍼거슨 사태가 발생하자 1033 프로젝트를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